데카메론. 시종으로 데려간 친구에게 돈과 옷을 몽땅 털린 안줄리에리.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시에나에 이미 청년기를 벗어난 두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둘 다 이름은 체코였으나 한 사람은 성이 안줄리에리, 또 한 사람은 포르타르리고였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 양식은 여러모로 달랐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둘 다 아버지를 아주 싫어한다는 것으로 그 때문에 친구가 되어 항상 가까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남이고 상류 생활을 몸에 익힌 안줄리에리는 아버지가 보내주는 생활비만으로는 시에나에서의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의 보호자로 그를 매우 사랑해 주었던 어느 추기경이 교황의 사절로 마르카 당코나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처지가 나아지겠구나 생각하고 그를 찾아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아버지에게 알리면서 옷과 말을 갖춰 당당한 풍채로 그를 방문하고 싶으니 6개월분의 생활비를 한꺼번에 보내달라고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인으로 데리고 갈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것을 들은 포르타르리고가 안줄리에리를 찾아와 무슨 일이라도 하겠으니 먹여만 준다면 급료 따위는 필요 없다고 제발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안줄리에리는 자네라면 적당하지만 노름을 하는 데다 때로는 주정까지 해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했지만 두 가지 다 삼가겠다고 무릎을 꿇을 정도로 사정해 그만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은 부온 콘벤토에 도착해 식사를 했는데 안줄리에리는 식사가 끝나자 무척 더운 날이라 낮잠을 좀 잘 새므로 포르타르리고에게 3시가 되면 깨워달라 부탁한 다음 침대에 누웠습니다. 포르타르리고는 안줄리에리가 잠들자 목노술집으로 나가 술을 몇 잔 들이키고 그곳에 있던 무리들과 노름을 시작했으나 곧바로 갖고 있던 돈과 입고 있던 옷까지 몽땅 털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뺏긴 것을 되찾으려고 셔츠만 걸친 채 안줄리에리가 자고 있는 방에 오니 그는 곤히 잠들어 있어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죄다 빼내 다시 가서 노름을 했으나 역시 몽땅 털리고 말았습니다. 안줄리에리는 눈을 뜨자 일어나서 옷을 입고 포르타르리고를 불렀으나 나타나지 않았는데 보나마나 어디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놔두고 갈 작정으로 말 한 장을 얹고 여행 가방을 실었습니다. 코르시냐노에 닿으면 다른 하인을 고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여인숙 주인에게 계산을 하려고 하다 지갑이 없어졌음을 알고 큰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안줄리에리가 이 여인숙에서 도둑을 맞았으니 하인과 하녀 모두를 시에나로 붙들어가 감옥에 쳐넣겠노라 위협했기 때문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그때 포르타르리고가 셔츠만 하나 걸친 꼴로 돈을 훔친 데 재미를 붙여 이번에는 옷을 들고 가려고 나타났는데 안줄리에리가 벌써 말채비를 해놓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줄리엘이 벌써 떠나려나. 잠깐만 기다려주게. 내 옷을 38솔도로 저당 잡은 자가 곧 이리 올 걸세. 35솔도만 지불하면 반드시 되돌려주기로 되어 있다네. 미처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한 사내가 찾아와 돈을 훔친 것은 포르타르리고가 틀림없다며 그가 노름에서 잃은 돈이 이만저만하다고 안줄리에리에게 말하자 안줄리에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포르타르리고를 다그쳤습니다. 그는 시에나의 결석 재판의 회부에 교수형에 처하도록 하겠으니 그리 알라고 입으로만 겁을 주면서 말에 올랐는데 포르타르리고는 뻔뻔스럽게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여보게, 안줄리엘이. 이런 판에 그런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네. 지금 당장 35솔도를 내면 되찾을 수 있단 말일세. 내일로 연기되면 내가 잡힌 38솔도에서 한 푼도 안 깎아준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의 말대로 내가 돈을 걸었기 때문이지. 어째서 3솔도를 벌 생각은 안 하는 건가? 내 옷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는 목을 매달아야 할 놈이야. 내 돈을 훔쳐서 노름을 하고는 이제 앞길을 막고 방해까지 하다니 날 바보 취급하는 것도 작작해두게. 아니, 어째서 자네는 내게서 3솔도를 벌 기회를 뺏으려는 건가? 내가 못 갚을까봐 그러나. 자, 날 봐서 내놓게. 왜 그렇게 갈기를 서두르나? 저녁 때까지는 토르레니에리에 닿을 수 있네. 어서 지갑을 꺼내게. 온 시에나를 다 뒤져도 그렇게 내 몸에 맞는 옷은 없다네. 그것을 38솔도로 그자에게 넘겨주다니. 자그마치 40솔도 이상의 값이 나갈 텐데. 자네는 정말 내게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할 셈인가? 안줄리에리는 그에게 돈을 도둑 맞은 데다 때까지 쓰려고 드니 어처구니가 없어 그만 대꾸도 않고
말머리를 돌려 토르레니에리를 향해 떠났는데 포르타르리고는 나쁜 꾀를 생각해내 셔츠 바람으로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마일도 넘게 안줄리에리의 귀가 따갑도록 소리소리 지르며 따라갔는데 안줄리에리의 앞길 쪽 밭에 있던 농부들이 이쪽으로 몰려오는 것이 눈에 띄자 큰 소리로 저놈 잡으라고 외쳤습니다. 농부들은 괜히와 삽을 손에 들고 안줄리에리의 길을 막고는 소리 지르며 셔츠 바람으로 쫓아오는 사나이가 몽땅 털린 것이 틀림없다 싶어 안줄리에리를 붙들고 못 가게 했습니다. 안줄리에리는 자기 신분을 밝히고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했으나 먹혀들지가 않았는데 포르타르리고가 달려와 노려보면서 이 도둑 같으니 내 것을 훔쳐 달아나다니 죽어도 직성이 안 풀리겠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알만하시지요? 이 사나이는 노름에서 가진 것을 모두 털리고는 나를 이 꼴로 여인숙에 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 하느님과 여러분 덕택으로 보잘것없는 물건이나마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안줄리에리는 여러모로 해명했지만 농부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포르타르리고는 농부들의 힘을 빌려 그를 말에서 끌어내려 옷을 벗겨 자기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말 위에 올라 안줄리에리를 셔츠 한 장에 맨발 꼴로 둔 채 시에나로 돌아왔고 안줄리에리와 노름을 해서 이겨 말과 옷을 차지한 것이라고 퍼뜨렸습니다. 안줄리에리는 부자처럼 차려입고 마르카의 추기경을 찾아가려다 가엾게도 셔츠 바람에 맨발로 부온 콘벤토에 갔지만 한동안 시에나로 돌아올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옷을 빌려 입고 포르타르리고가 타던 노새를 타고 코르시냐노의 친척집에 가서 다시 아버지한테서 돈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같이 포르타르리고의 나쁜 꾀는 안줄리에리의 모처럼만의 계획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언젠가 어디에서든 안줄리에리의 보복을 안 받으리라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오늘 데카메론은 시종으로 데려간 친구에게 돈과 옷을 몽땅 털린 안줄리에리 이야기였습니다.